안녕하십니까,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배치계획 이렇게 풀면 65점 만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4년 2회 배치계획 문제를 가지고 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강의죠. 배치계획 65점 도전하는 것, 답안 작성 용지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계획 65점 만점이죠. 65점에 도전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습은 꼭 그려보고 본인이 문제지를 가지고 채점합니다. 답안 작성 용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황도와 답안 작성 용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서 계획하시면 예를 들어서 최고점에 근접한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무엇부터 그리느냐? 일단 대지 경계선부터 그려야겠죠. 대지 경계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 시설물 이격선 5m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존 건축물 정확하게 위치 잡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아예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부터 배치합니다. 뭐 주어진 조건들이 전시관 쪽이 좀 애매했지 나머지들은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려놓은 스케치가 설계 조건하고 맞는지, 그 다음에 영역이라든가 세부 위치 이거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영역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영역에서 건물과 건물의 위치를 찾는 거, 이 순서대로 꼭 진행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배치계획 문제 풀 때 65점 만점을 맞는 방법은 일단 요 순서대로 도면을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65점에 60%인 39점 이상의 득점은 확보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60% 득점인 39점 정도만 확보해도 예를 들어서 1교시는 합격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그렇다고 해도 하여튼간에 80% 득점이면 52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정성 들여서 한번 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반복 복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도면은 꼭 그려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자, 답안 작성 용지를 보면은 대충 일단 트레이싱지를 놓고 제가 계획을 한번 해봤던 걸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한 다음에 설계 조건 내용들을 한번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뭐부터 그렸겠어요? 제일 먼저 5m 선부터 그렸죠. 5m 선부터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주차장 위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 1, 2 확보했고요. 창작관 1, 2 이건 정확하게 들어가고요. 후생동 그려 넣었고요. 창작지원동 그려 넣었고요. 기념관 그려 넣었고요. 8m 통경추 넣었고요. 6m 도로, 그 다음에 6m 보행로 집어넣었어요. 이쪽에 주차 2가 들어가고요. 캠퍼스 광장 여기 들어가는 거 거의 확실하고요. 관리동은 6m 도로 붙어 있고요.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 승하차장 있고요. 홍보마당 들어갔고요. 계획을 할 때 영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은 우리가 태블릿으로 놓고 봤더니 이쪽으로 놓을 거냐 이쪽으로 놓을 거냐 두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이쪽으로 놓고 보면 공공광장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세우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요. 공연마당, 공연장, 그 다음에 이격거리 꼭꼭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5m,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은 얼마? 10m 이상 떨어져야 되죠. 건물과 건물은 10m, 그 다음에 중축건축물과 시설물은 몇 m죠? 중축건축물과 외부 시설물은 5m예요. 그래서 5m 정확하게 떨어져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광장 면적 제일 크니까, 두 번째로 크죠. 공공광장 면적 맞춰서 집어넣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수광장 집어넣고요. 그러면 들어갈 게 전시마당하고 전시관하고 전시관 2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시관 2는 세워서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전시관 1은 눕혀서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시마당 됐네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쭉 봤더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제 연결 브릿지 집어넣고요. 연결 브릿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차량 진출 입구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예를 들어서 출입구들 위치들 다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명, 그 다음에 이격거리 다 쓰고요. 이격거리 어떻게 되죠? 예, 건물과 건물은 기존 건물과는 3m. 그 다음에 중축건축물끼리는 몇 m? 중축건축물끼리는 10m. 그죠? 후생동은 기존 건물이고요.
창작지원동도 기존 건물이고요. 기념관도 기존 건물이에요. 그래서 전시관 위치 1번 찾기가 좀 까다로웠지 나머지 문제들은 크게 문제 없었다. 아시겠죠? 요것들 꼭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시간이 남으면 제안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하는 건데요. 시간이 거의 안 남죠. 자, 요게 통경축이에요. 이게 통경축. 그러면 양 옆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에비뉴니까 옆에 가로수 좀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 충분히 배치계획 만점에 근접한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뭐 연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확하게 표시해 주고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통과해도 되고요. 여기서 멈춰도 상관없어요. 그건 뭐 굳이 통과할 필요 없죠. 뭐 조금이라도 문제 답안에 언급하지 않는 거는 안 그린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해요. 그래서 배치계획 65점 과연 맞을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하지만 배치계획 만점 맞는 분도 꽤 많아요. 그래서 배치계획에서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봤고요. 이것대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이것대로 한번 이렇게 쭉 진행하시면 요 순서대로 하시면 훨씬 더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계획안이 만들어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배치계획 65점에 도전하기 답안 작성 용지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배치계획 원론보다 설계 조건 모범 답안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상으로 네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이병관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